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고향인 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 북적거렸습니다. 대통령의 귀향으로 양산 평산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양산은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에 대해 부동산 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가 오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됩니다. 창원시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를 두르는 호안산책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임시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고향인 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 북적거렸는데요. 전입 신고까지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경남도민이 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양산시장님, 또 통도사의 현문 주지사님, 우리 평산마을 하북면의 또 대표 주민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란색 풍선이 물결을 이루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10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추산 2,50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현장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양산에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서 좀 편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경남도민이 됐습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실 거죠?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양산에서의 시작을 축하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주민으로서의 하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 집까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또 경남도민 양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아주 뜨거운 환영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평산마을 주민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으로 돌아가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래서 퇴임 후 거주할 사저가 있는 곳도 양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네, 양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남다른데요. 양산은 어떤 곳인지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36만의 중견 도시 양산. 이 도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9년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양산 매곡동에서 부산 변호사 사무실로 출퇴근했습니다. 양친이 잠든 천주교 부산교구 하늘공원이 있는 곳도 양산 상북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도 1시간 거리 지척입니다. 특히 자연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취향과도 맞습니다.
양산은 젊은 층이 유입돼 신도시가 형성되고 산단알기로 북적이는 도시지만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의 면모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 사저가 있는 하북면 지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산마을이란 이름처럼 뒤로는 영남알프스 영축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하북면 초입에는 우리나라 3대 사찰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통도사가 맞이합니다. 난개발이 어렵고 교통이 편리한 마을이다 보니 인정도 넘칩니다. 편해서 좋고, 그다음에 공기 좋고, 또 주변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 좋고, 특히나 영축산이 또 너무 좋아요. 주변 집들하고는 일단 같이 저녁도 먹고, 서로 인사하면서 지나고, 또 다니면서 사람들 보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받아주고 이러니까 서로 좋죠, 그거는. 문 대통령이 내려오며 관심과 몰려든 인파로 때 아닌 몸살을 겪고 있는 50여 가구가 사는 조용한 마을. 그러나 주민들은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을 이웃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891만 원).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18년 기준 기초단체장 임기 4년 동안 예산은 1,240조 원, 유권자 수 4,290만 명으로 나누면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 유권자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 실제로 과거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고성군수 선거 당시 황종국 후보가 4,597표로 4,596표를 얻은 윤승근 후보를 단 한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해 지정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나의 한 표,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그 처분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종부세 등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새 정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데요. 먼저 다주택자들의 선택지가 한 채를 팔고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 계속 보유하다 목표가액에 이르면 처분한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듯합니다. 네, 먼저 상황별로 짚어보죠. 먼저 한 채를 처분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중과유예가 시행되면 중과될 경우보다
양도세가 확연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중과 유예로 인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영향으로 양도세의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만큼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종합부동산 세율의 완화로 보유세 부담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계속 보유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냐 이런 수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로 정부 목표치인 2030년까지 90%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연도별로 비율적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예상한 것과 달리 커져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액에서 임대 보증금 및 담보 대출 가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계한 임대 보증금이나 대출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면 이 양도소득에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과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가 상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양도와 달리 현금의 유입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곧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시고 선택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과 함께한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10일 김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창원 의창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전 경남도 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의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457명입니다. 하루 확진자로 계산해보면 평균 2,493.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진주, 거제, 양산, 밀양의 순서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대, 50대, 30대 순입니다. 방역당국은 4주 연속 10,000명 아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서전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고발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서전 100권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포한 현직 기초단체장 A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반 혐의와 관련된 공무원 6명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남도 선관위는 자서전을 배부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가 13일부터 시민들에게 일부 임시 개방됩니다. 창원시는 최근 마산 해양신도시를 두르는 3.2km의 호안 산책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시민들에게 임시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전 유휴 부지를 활용해 11만 제곱미터 면적의 유채꽃과 청보리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